안녕하세요. 파미데일리 김지현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이오 FDNC, 식물세포 성장인자 생산기술 개발, 이런 내용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예, 타이틀만 놓고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외계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소태아 혈청이라는 걸 먼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포를 보통 이제 배양을 하기 위해서는 소태아 혈청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세포를 키우려면 영양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영양분을 우리가 우유를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세포가 크기 위한 어떤 영양분을 주는 건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라기 말하기는 그렇고 어떤 인간이 이제 태어날 때 보면 자궁 속에서 태아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엄마의 어떤 영양분, 자궁 안에서 어떤 영양분을 받아서 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소도 이제 암소가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안에 태반이 있을 거고, 그 안에 영양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소태아 혈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 이 소태아 혈청 안에는 이제 세포 성장을 위한 영양소나 또 성장인자, 호르몬 이런 게 이제 아주 풍부하게 함유가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돼지는 임신하면 몇 마리 임신하죠? 한 번에 한 10마리씩, 8마리씩 이렇게 임신하잖아요. 근데 소는 인간하고 똑같거든요. 임신 주기도 9개월, 270일 정도 되고, 또 한 번에 한 마리밖에 임신을 못 하잖아요. 가끔 이제 운 좋으면 2마리 정도가 이제 임신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소태아 혈청 같은 경우에는 소태아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굉장히 값이 비쌉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물 복지 같은 윤리 문제가 항상 좀 따라다녀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좀 동물보호법이 좀 다른데,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이 굉장히 엄격한데, 미국에서는 그 가축 같은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호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찌됐든 간에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태 혈청 같은 경우 생산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또 그 어렵기 때문에 수요 대비 공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소태 혈청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동물에서 유래한 거잖아요.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이라든가 미생물 오염 위험이 있고요. 이 태아로부터 이제 추출을 하기 때문에 각 태반마다 상태에 따라서 좀 품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거는 영양분이 좀 풍부하고 어떤 건 좀 부실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소태아 혈청이고, 소태아 혈청이 세포 배양을 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가격이 비싸고 그렇다. 요 정도로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좀 잔인한데 그래도 현실이 그러하니 그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태아 혈청을 생산하려면요, 임신한 암소 자궁에서 소태아를 적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태아 심장에 바늘을 꽂아가지고 그 혈액을 뽑아내요.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분리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혈액 안에서 혈청을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일부는 소태아 혈청 생산을 목적으로 소를 그렇게 키워요. 그리고 임신을 이제 일부러 수정을 시키는 거죠. 그런 소들이 있고, 또 도축 과정에서 이제 보면 임신한 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를 태반을 적출해 가지고 소태아 혈청을 생산합니다. 1년에 제가 알기로 임신한 소가 한 2,400만 마리? 그러니까 전체 도축되는 소의 한 8% 정도가 임신한 상태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태반을 이제 예전에는 버렸는데 지금은 이 세포 배양에 쓰니까 요거를 이제 그렇게 활용을 하는 거죠. 우리가 소는 되게 버릴 게 없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음식만 봐도 소꼬리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걸 다 만들어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일 것까지는 아마 모르셨을 텐데, 사실 파고 들어가 보면 소는 정말 버리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동물인 것 같습니다. 최근 가격은 보니까 한 리터당 13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생명과학 쪽에 이제 실험실 가면 그 랩이라 그러잖아요. 그 랩의 막내들은 이 소태아 혈청을 잘 관리하는 게 주 임무입니다. 재고 체크하고 이제 냉장 상태 잘 확인하고 입출입 기록 잘 관리하고 하는 게 일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가격이 비싸고, 이게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최근 2년 사이에 가격이 한 2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분자 생물학이나 면역학이나 의학이나 항암제 개발하는 거나 줄기세포 개발하는 거나 사실 세포 배양 안 하는 분야가 없어요. 그래서 바이오 전 분야에서 이 소태아 혈청을 그러니까 세포 배양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태아 혈청에 대한 수요가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공급은 부족한데, 아까 어떻게 생산하는지 얘기 들으셨잖아요.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많고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게 생산에 굉장히 어려움, 또 생산이 한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혈청 배양액이라는 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무혈청 배양액은 말 그대로 이제 혈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포를 배양할 수 있는 그런 용액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태 혈청 안에 있는 성분들을 막 공부를 해가지고 여기 비타민도 좀 있고 호르몬도 좀 있고 뭐 성장인자도 있고 이런 거를 막 첨가했고 화학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 해조류 안에 그런 성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독도새우, 그다음에 스피롤리나 뭐 또 해조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에서 이제 영양분을 추출을 해가지고 무혈청 배양액을 제조를 이제 시도를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아직까지 소태 혈청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똑같이 못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로 세포를 배양을 해보니까 소태 혈청만큼 세포가 잘 안 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섞어서라도 쓰자. 그래서 이제 좀 섞어서 뭐 이렇게 소태 혈청의 어떤 그 단가를 좀 낮추는, 비용을 낮추는, 또는 배양액의 전체적인 비용을 좀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난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혈청 배양액을 만드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성장인자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혈청 배양액에 성장인자를 넣었을 때 제대로 재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가 잘 못 자라는 거죠. 근데 이제 바이오 FDNC 같은 경우에는 무혈청 배양액에 들어가는 성장인자, 이거를 완벽하게 생산할 수 있는 그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거고, 또 많이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그럼으로 인해서 소태혈청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반 기술을 만들었다. 이제 포인트가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여기서 생산한 성장인자 이용하면 굉장히 값비싼 소태혈청 대체 가능하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혈청 배양액에 첨가하는 방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특징은 뭐냐면 성장인자라는 거는, 그러니까 세포라는 건 동물 세포잖아요. 근데 이거를 생산하는 성장인자를 어디서 생산하냐면 식물에서 생산을 합니다. 뭐 장미꽃이나 예를 들어서 녹차 같은 그런 이제 그 식물에서부터 유전자 변형을 해가지고 유전자 편집을 해가지고 그런 성장인자를 생산할 수 있게끔 이제 기술을 개발한 거죠. 그거를 이제 이렇게 첨가를 하게 되면 무혈청 배양액으로도 그 소태 혈청하고 동등하게 이제 세포를 키울 수 있는 거죠. 실험해 보니까 실제로 똑같았고요. 그래서 또 이제 이게 아까 소태 혈청 같은 경우는 결국엔 동물에서 갖고 오다 보니까 뭐 바이러스나 병원체 같은 그 뭐 감염이나 뭐 또 미생물 오염 가능성 이런 게 있다 그랬는데 이건 식물에서 갖고 오는 거잖아요. 굉장히 깨끗해요. 그래서 오염 가능성도 낮고, 그리고 이제 식물을 유전자 편집을 해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 품질이 균질해요. 아까는 테마마다 좀 이제 품질이 좀 다르다 그랬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생산하는 기술을 첫 번째로 확보를 했고, 두 번째로는 조금 더 많이 생산량을 늘리는 그런 기술, 그 두 가지가 다 특허로 등록돼 가지고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뭐 살짝 앞에 말씀드렸는데 백신, 뭐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 의약품, 뭐 단백질 의약품이라고 한다라면 바이오 의약품이 될 것 같아요. 다 단백질로 돼 있으니까. 그다음에 줄기세포, 그다음에 항암제, 유전체 연구, 뭐 세포 배양이 필요한 곳에는 이게 다 들어가는 거죠. 무혈청 배양액으로 다 이제 대체가 가능하니까 이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장인자 자체로도 이 의미가 있어요. 아마 여성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 EGF가 성장인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부 같은 데 넣으면 이제 피부 재생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피부에 첨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동물한테 유래한 그 성장인자를 피부에 바르는 거는 거부감이 좀 있어요. 근데 식물에서 생산은 됐다 그러면 여성분들은 굉장히 깨끗한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화장품 원료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데 2014년도만 하더라도 전 세계 시장이 한 7조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2019년 보게 되면 17조. 그 사이에 좀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현재 추계는 아직 안 나왔는데 지금은 한 20조 이상은 되지 않을까. 적게 보수적으로 잡아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소태혈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생산량이 적다 보니까 세계 시장 규모는 한 3,300억 정도, 우리나라는 한 70억 정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을 다 대체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세포 배양육 시장 같은 게 굉장히 떠오르는 시장이에요. 싱가포르가 2020년 11월 달에 이제 상업 생산을 허가했고요. 미국이 지난 6월 달에 상업 생산을 허가했습니다. 세포 배양육은 뭐냐면 세포를 배양을 해서 고기를 만드는 거예요. 소고기, 뭐 닭고기, 돼지고기,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 뭐 해산물까지도 만들어내는 그런 건데, 결국에는 이것도 세포를 배양해야 되다 보니까 그 소태혈청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까 소태혈청 엄청 많이 비싸다 그랬잖아요. 그 세포 배양육에서 이제 햄버거 패티 있잖아요. 이거 하나 만들려 그러면 소태혈청 50리터가 필요합니다.
아까 1리터에 13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가격이 이게 말도 안 되는데 이렇게 계산되잖아요. 그러니까 배양육 햄버거 패티 하나 생산하는데 대충 환산을 해봐도 한 6,7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햄버거 세포 배양육을 만들어서 먹을 이유가 뭐가 있고 이 채산성이 없잖아요. 이 채산성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제 무혈청 배양액인데 여기 핵심이 성장 인자인 거잖아요. 그러면 세포 배양육 시장은 앞으로 한 2040년 정도 되면 전체 우리 육고기 시장의 뭐 한 30% 정도 차지할 거라는 예상이 있거든요. 뭐 단위는 뭐 당연히 뭐 수십조 단위, 한 25조 이상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본다라면 이 시장에서 바이오 FDNC가 만들어내는 이 성장 인자는 굉장히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수가 있다. 근데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이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오 FDNC에 대한 기술, 소태 혈청을 대체할 수 있는 무혈청 배양액의 핵심 인자, 성장 인자를 만들어낸다. 이것이 세포 배양, 또 나아가서는 뭐 세포 배양육,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화장품에도 원료로도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그 시장 가치는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좀 현재 상태에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바이오 FDNC였습니다. 파미데일리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